자, 그러면 대장동 4인방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이죠. 유동규 씨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 9월 29일이었죠.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당시에 유동규 씨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. 지난달 검찰이 찾지 못했던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경찰은 확보를 하기도 했었죠. 수사 당국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 새로운 사실 하나가 또 드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일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. 그게 누구냐면요.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.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. 자, 이 내용은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. 자, 지난 9월이었습니다. 압수수색 당시 CCTV 화면 다시 보실까요? 지금 이 화면인데요.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살고 있는 길 건너편 길가로 떨어지는 물체가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던진 휴대전화입니다. 자, 이런 소동이 벌어졌던 날 유동규 씨가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. 무언가 상의를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. 정진상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진상 부실장은요, 일단 유동규 씨와의 통화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죠. 뭐 이 부분은 사실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기록에 같고요. 다 나와 기록에 있으니까 나와 통화 있기 기록에. 때문에.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건 이재명 그 후보의 국감 그 즈음에 통화했다는 사실을 시인을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. 아하. 괜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. 그 당시 압수수색 당시에 최근에 바꾼 휴대폰을 왜 던져야 했을까? 예전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될 때 쓰던 핸드폰이 아니라 최근에 바꾼 핸드폰을 유동규 씨가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런 얘기들을 그때 당시에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일단 정진상 전 정책실장의 얘기로는 유동규 씨가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서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다. 네.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진실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받으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.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낸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좀 먼저 밝혀도 되지 않았을까? 네. 그러니까 이런 정진상 실장의 뒤늦은 이런 얘기가 또 국민들에겐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네, 일단 뭐 정진상 실장은 현재 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요, 측근으로 인정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진상 부실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.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 두 사람이 압수수색 당일에 통화했는지는 해명은 하고 있지만 다들 이곳저곳에서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볼 수 없는 그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상황은 맞는 것 같죠. 왜 하필 압수수색 당일날 급박한 순간에 전화를 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인가.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주어지는 부분이거든요.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급박한 순간이라면은 친한 사람한테 전화하겠어요? 아니에요. 뭔가 그 상황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통화를 했을 개연성이 크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정진상이라는 사람 개인하고 상의를 했다면 그냥 얘기가 거기서 끝났을지 모르지만은 언론에도 나지 않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이재명 지사는 국감장에 출석을 해가지고는 본인이 알고 있고 또 정진상한테서 전해 들었다가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허위였던 거잖아요. 네.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났던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냥 뭐 뇌피셜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하필 그 순간에 이재명 지사와 측근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네, 일단 뭐 통화 목적이 뭔지 이것도 그럼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정황인 건가요? 사실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정진상 실장을 그럴 수는 소환해 없죠. 조사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네.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. 황무성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서 네. 그 당시 유한기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저 정진상 실장이랑 이 시장님이랑 다 얘기가 된 건데 왜 이렇게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네네. 않았습니까? 거기도 한번 등장을 했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혐의 자체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. 네.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쨌건 이게 다 연결돼 있을 수 그렇죠. 있기 때문에
어느 정도 조사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불러서 그렇습니다. 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지금 밝혀진 그렇죠. 그런 맞습니다. 상황이죠. 자,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. 압수수색 전에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.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어떤 말이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들어보시죠. 유동규는 충성을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주군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. 유동규가 배신했다 이랬는데 압수수색 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런 상황이다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.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?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. 최근이라고 잠깐 하면 들어보세요. 얼마 동안입니까?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.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.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?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?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?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상세한 내용을 누가 보고를 해줬냐는 물음에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압수수색 전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정진상 부실장이 보고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튼 이 압수수색 전에 이재명 후보의 복심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통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 원희룡 후보가 제일 먼저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또 의혹 하나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. 저는 증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의 신원이나 증인의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예, 또 다른 복심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선임 이야기도 올 수도 있고요. 예, 자살약 먹은 이야기 관련도 있을 수가 있고요. 과연 그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이 유동규 별명이 그 내부에서는 게시타포입니다. 과연 게시타포 같이 잘 버텨낼 수 있겠는가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. 상식에 맡기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본부장이 자살약 먹고 누워있던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? 본인은 돌아 들었다.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. 라고 명백한 위증을 국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. 자,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상 실장 이외에도 또 다른 인물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제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 경선 후보예요.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 1타 강사로 이름을 지금 떨치기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. 지금 뭐 정황들이 계속 원희룡 후보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이제 저 말을 사실은 증거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. 이제 네. 본인이 뭔가 있으시면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. 네.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원희룡 후보야 정치적으로 어떤 반대 입장이고 본인이 또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. 뭐 저는 원희룡 후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원희룡 후보의 주장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좀 밝혀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